오늘은 사실은 오늘 예정된 인원이 한 10사람 정도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1인 5역, 1인 3역, 1인 4역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해서 오늘 저희들 비록 두 사람 일당 100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를 다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왜 태극기를 들었었나 요 주제로 몇 말씀 드리고 다음에 우리 신명복 우리 연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도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항도 부산에서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죄와 허물 없이 이 주사파 좌파들의 계략이나 공작에 의해서 집권 남용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대통령직을 파면한다 하는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결과로 태극기를 들고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매주 토요일 날만 되면은 서울로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탄핵 무효를 외쳤고 탄핵이 결정 안 되도록 탄핵이 각하가 되도록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의 그 권모 술수에 의해서 종북 좌파 주사파들의 계략에 의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은 파면이 되고 결국은 죄 없는 옥살이를 4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촛불혁명이라는 그러한 악랄한 그 방법에 의해서 종북 좌파 주사파들의 그 계략에 의해서 그렇게 탄핵이 됐는데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침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지금 나와서 전국을 휘몰아치며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이라면 그 다큐멘터리 위대한 침묵을 꼭 한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태극기를 든 목적이 몇 가지 있지만 첫째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께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정신을 외쳤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 기분처럼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세웠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헌법의 수호, 헌법 가치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이 태극기는 앞으로도 계속 들 예정입니다. 벌써 우리의 대한민국이 초인류 정상 국가로 갈 때까지 태극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좀 깨어나십시오. 벌써 이제는 잠자지 말고 깨어나셔서 태극기를 들으십시오. 태극기의 정신을 깨달으십시오. 태극기를 들므로 말미암아 자유 대한민국이 수호가 되고 자유 대한민국 법치가 보호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초인류 정상 국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태극기는 우리 마음의 고향이고 태극기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지킴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태극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태극기를 사랑하면서 태극기 드는 운동을 펼쳐나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태극기를 들었나?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또다시 태극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온 국민이 깨달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태극기를 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태극기를 꼭 들고 다닐 수 있고 태극기를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애국정신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신명봉 목사입니다. 우리가 왜 태극기를 들어야 했는가? 우리가 태극기를 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수호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왜 우리가 태극기를 이와 같이 대한민국 수호에 맞췄는가? 첫 번째, 대한민국은 짓밟혔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짓밟혔느냐? 바로 부정선거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대통령은 결코 세월호에 의해서 탄핵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정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호에 의해서 탄핵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친히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증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특검에 의해서 차고 넘친다는 그 증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고 넘쳤다는 그 증거들 좀 한번 지금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이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 차고 넘친다는 증거들이 왜 침묵하고 있고 더 이상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조작에 의한, 공작에 의한 그와 같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버린 하나의 탄핵은 조작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나 있을 법한 세계 아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하나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을 누가 막았느냐? 바로 우리 태극기 세력이 막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 말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사람들이 계시다면 저는 딱 한 가지만 분명하게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을 위반했다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특검들이 많은 차고 넘친다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분들의 주장을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증거에 이하지 아니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완전한 불법입니다. 완전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결코 우리가 좌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좌시해서는 아니 됩니까? 그들은 이미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것을 기획하고 조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처벌해야 되죠. 맞습니다.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라는 법치라는 것이 존재할 가치가 있겠느냐. 대한민국은 떼법의 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 법치주의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이 떼법이 아닌 법치주의 공화국에서 이와 같이 헌법 위주의 증거 위주의 정확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잘못일까요?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이 법치를 위반하고 있는 그들이 범법자입니다. 이 범법자들은 처벌되어야 되고 이 범법자들은 결코 좌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태극기를 들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빨리 오세요. 두 번째 이유를 들자 그러면 우리는 한미 동맹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동상 앞으로 오라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많이 훼손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미 동맹이 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천만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군 철수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돈 좋아합니다. 첫째, 미군 철수되면 외화가 빠져나갈 겁니다. IMF가 왜 왔습니까? IMF가 온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엔화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IMF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빠져나가고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경제에 전념하고 안보는 어디에 맡겼습니까? 미군에게 맡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949년 6월 29일 날 미군이 한번 철수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1949년 6월 29일 6.29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949년 6월 29일 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를 밀고 쳐 내려왔습니다. 딱 1년 만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파괴하려는 그 자들이 너무나 위험천만한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기려고 했고 북한에 넘기려고 했던 이 자들이 정권을 휘어잡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태극기를 들지 않고 가만히 내 집에서 편안히 밥 먹고 잠자고 누워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태극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라는 그와 같은 엉터리적인 논리에 속지 마세요. 거기 한 번 더 속아 넘어가면 우리나라 경제 파탄납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29일 날 미군 철수하고 1950년 6월 25일 날 이 나라에 전쟁이 휘몰아쳤듯이 바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전쟁이 휘몰아칠 수밖에 없다는 이와 같은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극기 정신, 대한민국 법치 정신,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 미래 포럼에서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우리는 왜 태극기를 들었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여기서 집회 신고하고 이와 같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오늘 비가 오고 또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각자 맡은 분들이 일인 우역하고 여러 가지 소임을 다하고 계신 관계로 일일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심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다 아시아가 사진 찍으려고. 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해서 종북 좌파에게 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힘들게 겨우 턱걸이 수준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지금 상당히 정권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저께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좌파들이 민노총이 서울 광화문 일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이 정권을 다시 무너뜨리려고 물불 안 가리고 사생결단으로 결사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보수 우파라고 자부하는 우리 국민들은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대통령 잘 뽑아놨으니까 또 법무장관이 똑똑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잘 될 거야, 희망적인 요소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만 잘 뽑았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알박기로 해서 임기 보장을 해달라고 59명이 아직 사표를 안 내고 윤석열 정권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고 있는 지역이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양산에 문재인 사저에 한번 가보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폐지시켜 놔놓고 전기요금을 산더미처럼 올려놔놓고 한전이 적자가 안 나던 그 한전을 매년 10조 이상씩 적자가 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지가 살고 있는 집은 밤마다 불야성을 이룹니다. 세상에 저희가 홍콩이야? 아니면 미국의 맨하탄이야 할 정도로 온 천지 불을 얼마나 세게 밝혀놨는지 완전히 공중에서 보든지 멀리서 보면 저희가 문재인이 집이라 하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문재인이 누 말대로 욕을 해가면서 니 감옥 가라, 빨리 빠져나가라, 북한으로 가라, 여러가지 욕을 하지만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쳐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철조망을 쳐놨는데 그 철조망에 손만 갖다 대면 전기가 흐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리고 각 지역의 지자체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런 시장급들은 뭐 우파, 보수 우파가, 중도 우파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내려갈수록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면의원 이런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엄청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이네들은 다시 10년을 또다시 계획을 하고 또다시 이 정권을 올락시키려고 고도의 전술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살고 있는 집도 한번 국민들이 한 번씩 가보세요. 청와대만 가볼 것이 아니라 문재인 집도 얼마나 잘 지었는가 한번 가보시면 세상에 집이라고 집인데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는 집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재인의 집은 창문이 없어요. 무슨 어떤 완전히 아스팔트 세멘트 콘크리트로 완전히 철옹성처럼 그야말로 아방궁을 궁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동네만 가면은 휴대폰의 전파가 차단되고 그렇습니다. 또 그 문재인 집안에서는 북한하고 내통하는 회의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덜랑날라 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오늘도 서울에서 많이 내려왔다 갔다 얘기했다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한이 맺혀서 못 살겠습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감옥 가야 됩니다. 벌써 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우리 좀 깨어나길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그저 숫자가 사람 몇 사람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우리 기자회견처럼 오늘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오기로 한 사람 한 10사람 오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뭐 서울에서 지금 집회 있고 1차, 2차, 3차 뭐 있고 이러니까 1인 3역, 4역, 5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기가 여러가지 어려워서 다들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민 몇 분께서 저희들 이 방송을 좀 봐주시고 들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를 왜 들겠습니까? 태극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들에게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할 정도로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태극기 물결을 앞으로도 계속 태극기의 바람을 혁명으로, 태극기 혁명으로, 새로운 새시대의 혁명으로 태극기 혁명 바람을 계속 일으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